자, 서술형은 일단 다 해줘야 돼. 뭐 할까요? 4번. 4번 하고 3번도 해줄게. 2도 해? 아니요. 이건 안 해도 되고. 1번은 해? 아니요. 3번, 4번 할까 그럼 일단? 4번. 자, 3번부터 일단 해보자. 그냥. 자, 일단 이게 그 콘센트 멀티탭 그 벽에 꼽혀 있는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 뒤에 박혀 있는 저거죠? 저 디자인. 자, 근데 이걸 만약에 건널 비율이 구하세요라고 했으면 굉장히 짜증이 났을 텐데 그나마 매너 있는 건 부피를 계산하라고 했어요. 일단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니? 전체 직립면체 부피에서 그 콘센트가 들어가는 구멍이 2개가 있으니까 그 파여 있는 부분만큼을 빼버리면 되겠죠? 자, 그럼 생겨 먹은 게 어떻게 되는지 거기 그림이 나름 그래도 이쁘게 잘 그려졌는데 좀 잘 헷갈리면 그냥 하나 그려놓고 풀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파여 있는 게 2개가 있는 거잖아. 자, 다리는 다 나와 있어요. 자, 이거 써 있는 게 자, 요만큼이 높이가 1.5라고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와 있는 부분까지의 높이가 2라고 나와 있고 반지름이 2cm죠? 작은 원기둥의 밑면의 반지름은 자 0.32라고 자 2개가 합동인 거야. 자, 그럼 전체 부피 먼저 계산해보면 직육면체 부피 먼저 계산해볼게. 서술형 과정은 항상 풀이 과정을 가장 상세하게 써야 돼요. 학원에서 나중에 여러분들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다 보니까 학원에서 매 시험 기간마다 모의 중간고사를 모의 기말고사 모의 중간고사를 봐. 그때 시험 보는 게 객관식 단답형하고 서술형 2가지 시험지가 있어요. 객관식은 그냥 답만 맞으면 동그라미 쳐주는 문제들인데 서술형은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써요. 그래서 시험지 답안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0문제 봐. 1번 풀이 과정 쓰는 공간 이렇게 길게 줘. 2번 풀이 과정 쓰는 공간 이렇게 길게 줘. 그래서 도형 단원 같은 경우는 그림까지 그려서 서술하라고까지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1학기 때는 뭐 그 그림 문제는 딱히 없기는 한데 어쨌든 서술형은 다 필요 없고 답만 맞으면 땡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상세하게 쓰기만 하면 어지간하면 답이 맞으면 만점을 받아요. 그리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거 전체적으로 같은 시험지로 봐. 모든 1학년 예비 중인 애들이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봐서 성적이 잘 나오면은 시상을 해요. 그 초등부에서 뭐 열공대회 같은 거 했을 때 순위권에 든 사람들 막 장학금 같은 거 주지 않았어? 문상 같은 거 안 줬니? 우리 반이 아직 안 받아서 모르나? 어쨌든 중등부에서 시상을 해. 해가지고 문상을 주는 게 아니라 학원비를 깎아줘. 그래서 1등은 막 3만원? 5만원 막 이렇게 깎아주더라고. 원래 이렇게 증서를 줘요. 쬐끄맣게. 학원비 감면 증서. 엄마한테 딱 주고 엄마 학원비 5만원 깎았으니까 나 용돈 2만원만 줘. 이러면 되는 거야. 엄마 좋아하겠지. 진짜 깎아줘. 물론 순위권에 든 사람들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 시험을 볼 때 순위가 갈라지는 게 대부분 어디서 갈라지냐면 서술형 시험지에서 갈라져. 풀이 과정을 이쁘게 안 쓰다 보니까 답은 맞았는데 한 문제당 10점이에요. 근데 막 2점, 3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아. 답은 맞았는데. 그런 애들이 대부분 어떠냐면 평소에 오답 노트도 잘 안 쓰고 풀이 과정도 특히 여기 서술형 파트지 이거 답만 쓰고 대충 쓰고 넘어갔던 애들이 그런다고. 선생님이 앞에다가 왜 이 그림을 왜 다시 그려줘? 풀이 과정에 니네 이런 게 필요해. 그림을 그리면 점수를 더 준다고. 알겠죠? 왜? 나는 이걸 이렇게 다시 그려서 표시해가지고 보면서 풀었어요.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서술형은 내가 이걸 이렇게 풀었습니다라는 걸 채점하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나 답 맞췄어요 보여주는 게 아니야. 나 이렇게 풀었어요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풀이 과정을 좀 상세하게 쓰는 게 좋아. 그리고 학교에서도 서술형 문제가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있죠. 그리고 수학은 수행평가가 서술형 문제예요. 대부분의 학교가. 물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자료 조사해 와서 발표하는 학교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쓰는 거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학교에서 수학 수행평가 봤을 때에도 점수가 안 나와. 자기네 학교 서술형 시험 없는 거 아는 사람 있을까? 불인증 서술형 없어. 아니? 학교 시험? 불인증 서술형 문제가 없어. 객관식만 개꿀이 아니야. 개꿀이 아니야. 불인증 은근 어렵다. 그래서 서술형 없는 학교, 전통적으로 없는 학교는 쉽진 않아요. 시험이 조금은 어려워요. 살짝씩.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맞아. 근데 대신 그런 학교는 서술형이 좀 힘들어. 학교에 서술형이 아니라 수행평가 문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보잖아. 그럼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 1학년 때 공부할 때부터 이런 거 풀이 습관이 잘 돼 있어요. 글씨 이쁘게 쓰는 건 나중 일이야. 잘 쓰냐 안 쓰냐가 중요해. 자, 알겠죠? 자, 단계별로 한번 얘기해보자. 자, 첫 번째 직육면체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밑면이 가로가 12cm이고 잘 받아 적으세요. 12cm이고
세로가 6cm이고 높이가 4cm죠. 자, 이렇게 다 곱하면 되겠죠? 자, 곱하면 288이니? 자, 이게 세제곱센티미터가 나와. 자, 거기에서 뭐를 빼는 거야? 이 콘스트 모양이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잖아. 아, 이 녀석의 부피를 빼면 되겠다. 자, 얘를 그냥 합쳐서 내가 그러니까 원기둥이라고 얘기할게요. 원기둥 집단이라고 할까? 아니, 콘셉트 모양이라고 써놔도 상관없겠지? 자,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원기둥 하나 부피를 계산해. 그 밑면이 반지름이 2니까 파이 r 제곱하면은 2의 제곱에다가 높이가 1.5가 되겠죠? 그 다음에 작은 원기둥이 두 개가 있죠? 밑면이 반지름이 0.3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0.3의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0.3의 제곱 0.09잖아. 자, 거기에다가 뭐를 곱해요? 아이고 뭐를 곱해요? 높이를 2cm를 곱하면 되겠지. 근데 두 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곱하기 2를 한 번 더 해야겠지. 얘는 높이고 얘는 두 개라서 2를 곱한 거라고. 자, 근데 이게 전체적으로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귀찮은 게 또 2를 곱해야 돼. 여기에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또 2를 곱해야 돼. 자, 계산이 귀찮은 거지. 할 수는 있단 말이야. 자, 됐나요? 여기 얼마냐? 여기 6파이죠? 그 다음에 0.09니까 0.18, 0.18 0.36이지 그러네. 맞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뭐하면 돼? 곱하기 2 하면 돼. 자, 이렇게 과정을 쓰란 말이야. 서술형은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돼. 이렇게. 알겠죠? 중간 과정 생각하면 안 좋아요. 서술형은 12파이고 0.72니까 자, 빼자. 그럼 어떻게 되냐? 빼는 게 아니라 더하기만 하면 12.72니? 맞죠? 12.72로. 자, 그럼 세 번째 이게 뭐를 하면 돼? 빼면 되겠지. 직육면체에서 콘센트의 부피를 빼. 그러면 빼기가 사실 안 되죠. 직육면체 파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빼기 기호만 쓰면 돼. 자, 이거 항상 단위를 체크합시다. 센티미터 단위가 있었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이 정도 쓰면은 어디가나면 점수 다 받아요. 과정을 다 썼잖아. 자, 필기 잘 해놓으시고 밑에 것도 합시다. 자, 됐어요? 4번 해볼까? 조각품의 건널비를 구하여라. 부피가 아니죠. 건널비죠. 그러면 일단 따져야 되는 게 원기둥인데 여기가 이렇게 오목하게 파여 있는 거잖아. 그러면 밑면 중에서 위에 있는 요 밑면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 자, 그럼 따로따로 나눠서 해봐봐. 얘도 만약에 점수를 난 꼼꼼히 받고 싶다. 그럼 나눠서 그냥 계산해도 돼. 밑면 하나의 부피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럼 반지름이 얼마인 거야? 9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그냥 81파이 바로 써도 되죠. 자, 과정을 하나 써 이렇게. 뭐가 한 줄 쓰는 게 뭐가 힘들어. 자,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어디 계산해야 돼? 옆넓이를 계산합시다. 자, 원기둥의 옆넓이를 이렇게 계산하자면 자, 항상 기둥 종류의 옆넓이는 뭐 곱하기 뭐였냐면 밑면의 둘레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자, 그럼 밑면의 둘레 길이는 2 파이 r에다가 높이가 9잖아. 그럼 9를 또 곱하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81이니까 162파이죠. 자, 그 다음에 하나 계산 안 한 게 어디 안 했어? 오목하게 파여 있는 부분. 자, 반구죠 이거. 반구인데 마찬가지로 절반이니까. 자, 우리는 알지? 9의 건널비 공식이 4파이 r 제곱인데 반구니까
굳이 식을 쓰면 2분의 1 곱하기 4파이 r 제곱 이렇게 식 하나 써도 되지 뭐. 반구니까 2로 나눴다. 나 이렇게 계산했어요. 보여주란 말이야. 그럼 2 파이 반지름은 어쨌든 9도 9의 반지름도 9잖아. 9cm잖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160이네? 맞지? 자,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하면 돼? 세 개를 다 더하면 되겠죠? 자, 따라서 전체 건널비는 단계 단계를 쓰면 된단 말이야. 81파이, 162파이, 162파이 이렇게 나 더했다. 따로따로 계산해서 나 이렇게 더했어요. 보여주시면 돼요. 자, 그럼 405 나오죠? 자, 다 적으면 발전 문제 쪽에 몇 개 도와줄게. 15번 할까? 이게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때 선생님이 14번 해줬죠? 네. 그리고 16번도 해줬어요. 해줬던 거지 이거. 네? 해주지 않았니? 해줬어. 16번이 발전 6번하고 비슷하다고 물 차이 얘기했었죠? 나서. 근데 뭐 못하겠으면 내가 또 해줄게. 3번에 발전 6번은 발전 6번에 해줬어. 이것도 있어. 46. 그거랑 똑같은 거야. 발전 6번이 선생님이 16번하고 똑같다라고 써줬었어. 표시하라고 내가 아마 그때 얘기했을 텐데 네. 발전 6번이 발전 16번하고 똑같은 문제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제일 표출했어. 또 이게 아이디어를 내가 무슨 아이디어를 얘기했니? 사다리꼴의 넓이 계산하는 아이디어를 얘기해줬죠? 자, 그게 똑같은 걸 포개버리면 평행사 변형이 된다라고 얘기했었지? 자, 그거랑 똑같은 거였고 그래도 모르겠다 해줄게.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야. 오단 노트만 잘 써. 16번 할까 그래서? 못한 사람은 자 해줄게요 그러면. 자, 모르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단 복습을 꼭 잘 해놓으세요. 알겠죠? 선생님은 수학 공부하면서 니네 나이 때 선행을 막 이렇게 나간 적이 사실은 없어. 여러분 아직 중학교 1학년 안 들어갔잖아요. 지금 거의 1학년 과정이고 마지막 과정을 하고 거의 마지막 과정인데 2월 중순 되후 니네 학교는 입학을 안 한 상태이고 중학교 1학년 과정이 끝난단 말이야. 니네 중1 1년 선행한 거야 그러면. 근데 웃긴 게 뭔지 아니? 선생님은 학원을 안 다녔어요. 집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놈 치거나 눈을 쳐다보지 마.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중학교 1학년 때만 다녔어. 그것도 초등학교 때는 혼자 공부했다가 사실 수학 원래 되게 못했거든. 근데 선생님 때도 학원이 당연히 있었으니까 주변에 학원 다니던 애들은 나보다 수학을 당연히 잘하지. 걔네는 물론 선행도 했겠지. 머리 놓고 선행 빨리 빼는 애들은 막 고등학교 거 하는 애들도 있어. 똑같았어. 지금이랑 다를 거.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도 고등 선행하는 애들 한두 명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런 애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런 친구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걸 느꼈거든. 뭐냐 얘기냐면 선생님도 학원 안 다니다가 중학교 딱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 중에 일부분이 나는 중학교 1학년 때 공부했어. 워낙 옛날 사람이니까 선생님이. 그런데 못 알아듣겠는 거야. 원래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개판으로 하기도 했어.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숙제를 했다? 근데 너무 한계가 있는 거야. 애들이 막 솔직히 학교 선생님들처럼 대충 막 이렇게 깐깐하게 잘 알려주겠니? 대충 알려주잖아. 그러니까 걔네들은 또 선행해서 잘 아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냐? 이러면서 막 대충 알려주고 넘어가서 그거를 막 교과서 보면서 연구해서 풀었단 말이야. 그렇게 했더니 뭐가 안 되냐면 너무 오래 걸린 거야 숙제하는 시간이. 근데 이건 너무 아니다 싶어서 엄마한테 나 학원 보내주려고 했어. 중학교 1학년 초반에 한 달 만에 4월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4월 됐을 때 학교 다닌 지 한 달 됐을 때죠. 그러니까 그래서 동네에 있는 수학학원을 갔어요. 영어 수학학원이었는데 수학만 등록했어. 영어는 아직은 급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수학학원에 등록을 딱 했는데 반별로 많더라고. 선행 빠른 반, 되게 느린 반. 근데 선생님은 선행을 안 뺀 상태로 왔으니까 현행반이었지. 진짜 중일권 나가는 거. 그래서 그때 당시 너무 좋은 선생님을 만난 거야.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 그 정도로 너무 좋아하는 선생님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뭐를 알려줬냐면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알려줬어. 근데 그게 내가 니네들한테 알려주고는 그분 있는 방법이야. 그 선생님도 오답 노트를 제일 강조했어. 선행 빨리 뺀 애들이 오답 노트 안 쓴다. 근데 이런 얘기했어. 준호야, 네가 수학을 진도가 느리고 어려워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말한 것만 잘 지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오답 노트야. 오답 노트 집에 가자마자 무조건 오답 노트 써. 그리고 그 다음 학교에서 시간이 되면은 뒤로 전달 좀 해줄래? 이거 가져가서 채점 집에서 채점해. 풀이 적은 거 뒤에다 놔. 답만 적은 거 있지? 갖고 있어? 그거 집에서 그 채점해. 가도 돼. 고생했다. 가서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답 노트 무조건 집에 가서 쓰고 시간이 되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만 눈으로 보래. 근데 니네는 학교 갈 때 이제 중학생 되면은 아마 아침 7시 반에서 8시 일어날 거예요. 학교가 9시까지이기 때문에. 근데 선생님 때는 아침 자습이 있다 보니까 학교를 되게 일찍 갔어. 아침 한 7시 20분? 40분? 이럴 때 갔어. 되게 일찍 갔죠. 그러니까 니네 한창 자는 시간에 는 학교를 갔단 말이야.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에 학원에서 풀었던 문제를 다시 한번 꼭 풀어봤어. 그렇게 했더니 한 3개월, 4개월쯤 되니까 그 현행반에서 내가 1등을 했어. 시험 다 테스트를 봤어요. 당연히 꼴찌였죠. 내 자랑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여기 하고 나서 당연히 어떻게 돼? 그 반에서 내가 에이스가 된 거지. 그러니까 레벨업을 했어. 바로 이반으로 올라갔어. 근데 그 친구들도 오답 노트를 거의 안 쓰고 그 학원은 이런 까만 노트가 없었어요. 그냥 자율과제였어. 근데 나는 그거를 무조건 한 거야. 왜냐면 느꼈잖아. 오답 노트 쓰니까 일단 틀렸던 문제를 잘 안 틀리더라고. 그러면서 하게 되니까 3개월 만에 그게 보여. 그러니까 수학이 재밌다의 한 지읒 정도가 써진 거야. 왜냐면 못했던 게 되니까. 알겠죠? 근데 이게 거의 과장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돼. 다 돼. 내가 머리가 좋지가 않았다니까. 선생님 암산을 못해도 손으로 세면서 풀었어. 진짜야. 머리가 안 좋았어. 암산도 못해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은 조금 오래 걸렸을지라도 숙제 같은 것도 성실하게 당연히 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숙제를 무조건 그날 하라고 했어. 집에 가자마자. 그 다음 미션이 그거였던 거야. 오답 노트는 당연히 기본이고 이미 하고 있었어. 그 다음에 숙제를 그날 하래. 지켰어. 또 3개월이 지났어. 또 그 반에서 1등을 했어. 또 올라갔어. 선행량이 점점 못 날아가는데 그렇다고 선행이 엄청 많이 빨라졌느냐? 니네 1년치 한 거죠? 선생님 딱 6개월치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지나서 학원을 끊었어요. 일단 주된 이유는 그 선생님이 학원을 떼었어요. 새로운 선생님이 왔는데 지식적인 면에서 배우는 건 있었지만 공부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야 공부를 잘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지도 방식이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학원 다니기가 싫었어. 그래서 끊었어요. 한 달 만에. 근데 학원을 딱 중학교 1학년 때만 다녔어요. 그리고 나선 혼자 해보겠다라고 학원에 서점에 있는 문제집을 하나씩 사서 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때 얘기했었던 빙산의 일각이야. 니네들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 숙제 그날 해라, 오답 노트 써라 이거밖에 얘기 안 했어 지금. 근데 그거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를 한 10몇 개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다 지켰어요. 무조건. 그냥 스스로를 좀 독하게 마음 먹고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그런 거야. 좀 더 잘하고 싶어지는 거야. 올라갔다라는 걸 나도 느끼고 있지만 좀 더 잘해서 나보다 선행 빠른 애들보다 적어도 학교 시험은 내가 더 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근데 니네도 그렇게 돼 나중에. 선행 빠른 애보다 자기보다 선행 빠른 애보다 내가 학교 시험 잘 보잖아? 그럼 되게 좋았어. 물론 그건 티를 내면 싸우겠죠. 잘못하면은. 선행 빠른 애가 시험 그거 못 보냐? 그럼 당연히 싸운다겠지. 나도 그런 거를 목표로 했단 말이야. 선생님 심지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봤거든. 당연히 첫 시험 봤을 때는 선행 빠른 애들보다 내가 못 봤어. 못 봤는데 그 뒤로 점점 내가 걔네들을 이기고 있더라. 학원에서 레벨업을 한 만큼 애들을 이기고 있더라. 그러니까 수학에 재밌어야 지읒이 써진 거야. 못하던 게 되니까 이게 당연해요. 잘 안 됐던 게 되잖아. 조금씩 흥미를 갖게 돼. 사람 심리라는 게. 물론 니네는 공감할 수 없겠지. 근데 한번 이 악물고 해보란 말이야. 선생님이 말한 거를 반년만 지켜봐. 그럼 지금보다 훨씬 잘해. 알겠죠? 여러분들 틀리는 개수도 줄어들어요. 나중에. 본인한테 좋아.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근데 그게 방학 때는 좀 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선생님 학원을 끊었다 했잖아. 중학교 1학년 졸업이 아니지. 1학년 끝날 때쯤에 학원을 때려치고 독학 모드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그 학원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를 다 지켰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스스로를 독하게 마음먹으려고 어떻게 했냐면 학교 갔다 오면 보통 이제 교복 입고 있으니까 학원 안 가잖아 선생님. 다른 애들이야 학원 가려고 가방 주섬주섬 들고 가지만 나는 집에서 혼자 문제집을 풀었어. 근데 항상 약속을 했던 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날 뭐 학교도 숙제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수학 숙제가 나간 날이 있으면 이 숙제를 하지 않으면 나는 밥도 안 먹고 교복도 안 갈아입을 거야 라고 정했어. 그래서 숙제가 있었던 날이면 집에 가자마자 가방 내려놓고 수학 문제집부터 풀었어. 집에서 뒤에서 엄마가 밥 먹으라면 때릴 거 아니야. 야 밥 먹고 해 막 이럴 거 아니야. 학교 갔다 와서 배고프잖아. 아니 나 이거 하고 먹을 거야. 밥 다 식어 있는데 뭐 엄마한테 혼나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 근데 그때는 엄마가 이해를 못했지. 밥이 식어 있으니까 엄마가 짜증 안 되겠니? 밥 먹고 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이제 왜 그런지 아시지. 그러니까 나름 선생님이 그 룰을 정하고 공부를 했어. 고등학교가도 똑같이 했어요. 선생님 고등학교도 공부 그거 안 했어? 학원 안 다녔어. 수능 준비 혼자 했어요. 자주 독하고 그랬어. 근데 물론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반에 있었던 공부 되게 잘하는 애한테 많이 물어봤어. 그 운이 좋았던 게 그냥 나랑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그 친구는 연대 7회를 봤어요. 되게 잘했죠? 응, 되게 잘 갔지. 걔는 올 1등급이 나오고 나는 수학만 1등급 나오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 친구를 만나가지고 좀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렇게 겪어보니까 선생님이 니네들한테 최소한 자신있게 얘기해줄 수 있는 건 선행 많이 빼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전혀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오답 노트를 포함한 복습이 중요해요. 선생님 그렇게 했더니 학교에서 시험 봤던 거 선행 빠른 애들보다 2학년 때부터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선생님보다 선행 빨랐던 애들보다 선생님이 시험 다 잘 봤어요. 고등학교 가서도 똑같았어요. 심지어 개인적으로 역사도 썼어. 무슨 얘기냐면 고등학교 첫 들어가서 시험을 봤는데 선생님이 3번에 있는 흥진고등학교를 나왔거든. 거기 옛날에 비평준화 시절에 조금 공부하는 학교였어. 지금은 별로 안 좋아졌는데 갔는데 거기 교장 선생님이 얘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수학 선생님들한테 회의를 하면서 시험 문제 어렵게 내세요라고 시켰다. 그래서 문제를 좀 어렵게 냈어. 그 시절 그 학교 난이도에 비해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을 봤을 때 전교에서 나만 100점 나왔어. 다른 애들은 96점, 92점 막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 자랑하는 게 아니야. 자랑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그랬더니 웃지 못할 일도 좀 있었어. 이게 니네도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올라가면 그래도 안 친해도 그 학교에서 그 학년에서 누가 공부 잘하더라라는 정도는 알거든. 이름은 모르고 친하지 않아도 누군지는 안단 말이야. 선생님들도 당연히 똑같았겠지. 근데 나는 당연히 선행도 빨리 빼지 않았던 애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 선생님이 존재감이 사실 많이 없었어. 조용히 살던 성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에 대한 존재감도 없었는데 선생님이 100점만 했다는 게 전교에 퍼진 거야. 수학만. 물론 수학만 잘 봤어. 수학만 저렇게 잘 보진 못했어. 했더니 그때 전교 1등, 2등이었던 애가 같은 반이었는데 우리 반에 찾아온 거야. 내가 누군지를 찾아다녔어. 근데 내가 100점 맞았다고 얘기했더니 와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둘이 약간 양아치였어요. 사실 담배 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잖아. 공부 잘하는데 또 노는 애들 있잖아. 그런 애들이 있었어요.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다가오는 건 때릴 것처럼 다가왔는데 막상 첫 질문이 야 너 어디 학원 다니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학원 다니니까 저렇게 공부 잘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걔네들은 물론 선행도 많이 뺐고 되게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있었어. 그때 당시. 그래서 내가 태연하게 얘기했어. 안 다니는데. 안 다녔으니까. 뻥치지 마. 진짜 안 다니는데. 막 때리려고 그러지. 얘기했던 얘기인데. 했지? 그래 했지. 첫날에 했나? 아무튼 했어. 그래. 기억하고 있네 그럼.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더 말해주세요. 그게 다야 근데. 끝까지. 그래서 그래 해가지고 막 얘기하다가 아니야 나 그냥 뭐 문제 이렇게 풀었어라고 종이 적어서 풀이도 적어서 보는 거고 물론 말도 안 되는 개떡 같은 풀이였는데 답은 맞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문제집도 그때 당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문제집을 풀었다고 했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 루틴을 지킨 거야. 무조건 문제집을 풀으면서 나는 복습을 많이 했어. 저 5번, 6번, 7번 늘다가 10몇 번씩이 된 거야. 고등학교 때에도 그렇게 풀었어. 너무 많이 푼 거야 진짜 과학. 그러다 보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물론 처음 보는 문제니까 당황을 하고 많이 어려워했는데 풀었어요. 답이 나와서 맞췄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은 선행만 굉장히 많이 뺐지 복습이 잘 안 돼 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나에 비하면.
나랑 완전 양극단에 있던 애야. 나는 복습주의자, 걔네는 선행주의자. 근데 그럼 뭐야? 내신은 내가 걔네보다 잘 나와. 선생님 고등학교 때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수학은. 계속 100점 나왔어. 중학교는 좀 많이 틀렸지 처음에. 자랑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게 겪어보니까 그리고 선생님이 학원 선생님이 되면서 이렇게 선행 많이 나간 애들을 지도해보고 고등학교 올라간 애들도 얘기도 들어보고 옛날에는 선생님이 고등부도 수업하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 애들 성적 나오는 거 나중에 수능 결과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느껴졌던 단 하나의 결과는 뭐냐면 선행 많이 뺐다고 잘한 애들은 극소수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내신 따기 힘들어요. 아직 여러분들은 중학교 시험을 안 본 시기이긴 하지만 힘들어요 사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내신 따기가 훨씬 힘들어. 왜냐면 어려우니까 고등학교가. 근데 선생님에게 되짚어서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야, 그렇게 선행을 많이 뺐는데 성적 안 나오면 뭐가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니? 성적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시험 잘 보려고 선행 빼는 거 아닐까 얘들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면. 근데 막상 보면 선행 빨리 뺐다고 또 성적이 잘 나오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야. 지도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우연의 일치였구나라고 처음에 나 생각을 했지. 학교 생활 다닐 때. 내가 좀 별종이구나. 워낙에 많이 풀어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학원 선생님 하면서 애들을 지도해보니까 똑같아. 실전. 복습 잘하는 애들, 원어노트 꼼꼼히 쓰는 애들 잘 봐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생님 말 믿고 해보라고 하는 거야. 결론이 이거야. 선생님이 경험에 의한 충고내지는 좋은 힘이라고. 문제 좀 덜 풀어올 수 있다니까 얘들아. 근데 복습은 무조건 돼 있어야 돼. 이게 안 돼 있으면 선생님도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시간 버리고 돈 버리고 체력만 버려요. 선생님은 첫날에 니네 선행을 많이 빼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지 않을 거야. 막 달리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했다. 대부분의 학원이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안 보니까 진도를 엄청 많이 빼. 시험 기간이 없으니까. 근데 난 그렇게 안 해. 선생님 2학년 거 할 때는 개인 복습 교재 사라고 시킬 거라고 얘기도 했었잖아. 여러분들 그게 너무 중요한 책인 거야. 선생님 예전 성격이었으면 정말 여러 개를 풀라고 시켰겠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선생님이야 학원을 안 다녔기 때문에 자기가 혼자 그냥 문제집을 몇 건씩 막 풀었던 거란 말이야. 왜 내가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을 거 아니야. 학원을 안 다니니까. 애들 학원에서 10시까지 공부할 때 난 집에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자습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능했던 거지만 여러분들은 못하죠. 왜? 영어도 다니잖아요. 주말에도 뭐 따로 뭐 하잖아요. 여러 활동들을 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 보니까 선생님이 했던 공부 방식을 그대로 니네들도 해! 라고 할 수는 사실은 없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잠도 못 자고 개인 여가 생활도 없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딱 절충안을 여러분들한테 제안을 한 거야. 한 권만 펴자. 딱 한 권만. 그리고 오답노트 잘 쓰자. 그것만 해도 확 늘어. 그 선생님이 이 학원에 거의 4, 5년째 있었는데 위에 선배들 중에 지금 중2, 중3 애들 있겠죠? 걔네들도 이미 지금 선생님 방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 방식을 이해하고 훈련받고 이렇게 좀 잘 따라오면서 아까 말한 그 지읒자가 써진 애들이 있어. 반별로. 진짜야. 걔네들은 지금 빌 받아가지고 선생님 만나고 두 번째 방학인 애들은 문제집 벌써 5건씩 푼 애들도 있어요. 수학문. 선행 2건, 선행 3건. 유형서. 물론 좀 얇은 걸 하긴 했어. 근데 그게 한꺼번에 한 번에 그렇게 됐겠냐. 선생님하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습관이 잡힌 거지. 이것도 욕심 되게 많은 친구는 선생님한테 저 이거 했는데 그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이렇게 연락 올 때도 있어요. 새벽에. 선생님 저 뭐지 5번째 풀었는데 이번에 뭐 할까요? 좀 놀랬지 사실. 가끔 있어 그래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어. 되게 잘해. 처음에 선생님 만났을 때 못했어. 반에서 꼴찌였어. 단원평가 보면 맨날 제시험 보고 제시험 또 못 떨어져서 또 보고 그랬던 애인데 1년 반 정도 지났더니 잘해. 엄청 잘해. 자기도 처음엔 난 수학 머리가 없는 줄 알았대. 근데 그걸 지나 보니까 아 좀 노력하니까 되네요. 이런 얘기를 요즘 하고 다녀요. 근데 이 과정이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신경 써야 되는 건 오답노트야. 다 필요 없어. 오답노트만 제대로 쓰세요. 알겠죠? 네. 이만큼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 친구 오답노트 집에 가자마자 써. 집에 가자마자 숙제해요. 영어 숙제 언제 하는지 알아? 밤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주말엔 놀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걔는 딱 그게 루틴이 정해지는 거야. 평일에 공부밖에 안 해. 주말에 토, 일 이때만. 놀아야지 당연히. 어떻게 맨날 공부하냐. 그럴 순 없죠. 그러니까 그걸 딱 정해놓고 걔는 철칙같이 여기면서 하게 돼. 평일에 밤늦게까지 숙제. 새벽 3시. 물론 좀 힘들게 살지. 잠을 못 자니까. 피곤해 하지만 그게 또 습관이 되다 보니까 뭐 되게 웃긴 일도 많았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숙제를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약 먹으면서 막 밤늦게까지 숙제를 했다는 거야. 내가 걔한테 얘기도 했거든. 야, 너 몸 너무 안 좋으니까 그냥 숙제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오늘은 집에 가서 자. 숙제하지 말고 오답노트 쓰지 마 얘야. 그랬는데 썼어. 너 왜 썼어? 뭐 그리 하지 말라니까. 병 키우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했더니 걔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매번 쓰던 건데 안 쓰니까 너무 기분이 찝찝해서 안 쓸 수가 없었대. 독하게 맘먹고 한 거야. 그러니까 엄청 무섭지 어떻게 보면. 근데 난 그게 너무 멋있어서 사실 여자애들은 그래.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내가 너무 애를 가혹하게 키웠나? 너무 독하게 만들었구나 라고 약간 좀 조금 기분이 찝찝하기도 했지만 물론 걔는 그런 역경을 딛고 지금 되게 잘한다. 학교 시험도 수학을 항상 100점 나와 걔 지금. 되게 잘해.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다른 거만 공부하기가 되게 편해요. 그건 현실입니다. 왜냐면 수학이 제일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얘네 1학년 때 선생님이 말한 지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지켜봐요. 그러면 니네 인생이 편해져. 진짜. 수학이 탄탄하면 다른 공부하기 진짜 좋아. 자, 알겠죠? 자,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해봅시다. 16번이지? 하고 나서 책 문제 풀고 이런 것만 하는 게 답이 아니야.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좀 필요할 때는 해줘야 돼. 그래야지 니네도 좀 동기부여도 되고. 뭐 진도야. 오늘 못 나가면 다음 시간에 나가면 되죠.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진도가 다가 아니야. 다음 시간에 하면 돼. 근데 니네가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얘기해줘야 돼. 선생님 입장에서. 오답노트 잘 안 된 사람들 대부분이잖아. 해야 된다.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안 지킨다? 그러면 좀 실망이죠 이제. 알겠지? 오답노트 꼭 신경 쓰는 거야 우리 이제. 자, 16번은 복습이죠. 그때 무슨 얘기 했냐면 자, 물론 잘 들어봐봐라. 얘는 풀이가 원래 하나가 더 있는데 내가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어. 그냥 이것만 잘 이해하고 넘어가도 충분하니까. 자, 사다리꼴 개념을 얘기했었는데 자, 이 녀석을 어떻게 했냐면 똑같은 애를 카피를 해서 위에다가 옮겨 붙여요. 근데 그냥 옮겨 붙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엇갈리게 옮겨 붙였지. 자, 이런 식으로 옮겨 붙였단 말이야. 자, 이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전체 모양이 뭘로 바뀌냐면 원기둥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반지름이 얼마냐면 5cm죠? 아, 3cm죠? 그 다음에 여기가 5cm고 여기가 9cm인데 자, 뒤집어서 붙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5cm가 여기로 올 것이고 이쪽에 있는 9cm가 반대 방향으로 오겠지. 자, 사다리꼴하고 똑같다고 얘기했어. 자, 그래서 전체 원기둥의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하면 민넓이 곱하기 높이 아니겠니? 그러면 파이를 제곱하면은 9파이가 될 것이고 전체 높이가 14가 되겠죠? 근데 2분의 1을 해야죠. 왜?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으니까 실제 부피는 나누기 2까지 답을 해주면 답이 나오죠. 자, 이렇게 사다리꼴의 응용 버전으로 푸는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63이죠? 네. 자, 단위까지 쓰면 되겠다. 15번이요. 네, 15번 해야지. 끝이야? 간단하지? 사다리꼴의 개념을 응용합니다. 다른 방식은 뭐가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자르는 방식이 있어. 여기 이렇게 지나가 있던 잘라 얘를 이렇게 자르는 거야. 그럼 조각이 두 개나 나눠 있잖아. 나눠가지고 아래에 있는 원기둥하고 위에 있는 정체모를 녀석을 따로 계산해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보다는 선생님이 지금 알려준 방식이 조금 더 나아요. 그냥 이것만 알고 넘어. 자, 해볼까? 그러면 삼각볼대를 잘라내었다. 자, 그러면 일단 생각은 이래. 전체 정육면체 전체가 정육면체 맞나? 정육면체의 부피에서 잘라낸 삼각볼대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문제가 삼각볼대 부피 찾는 게 조금 귀찮은 거야. 전체 부피야 6 곱하기 6 곱하기 6 하면 되잖아. 그치? 자, 그럼 계산해볼래? 정육면체 6 곱하기 1 곱하기 그래 216 216
이게 세제곱. 자, 이렇게 하고 꼴대를 계산하는 거고, 꼴대가 자 거기 정확하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림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어요. P점하고 Q점이 중점이라는 표현이 보여. 그렇죠? 자, 그럼 그 꼴대는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 삼각뿔의 모양에서 자 말로 쓸까? 삼각뿔의 부피에서 당연히 뿔대니까 잘라진 부분을 빼면 되잖아. 그래서 작은 삼각뿔이라고 할게. 자, 그럼 전체 큰 삼각뿔은 밑면이 그 삼각형 HEF라는 얘가 직각삼각형이죠. 자, 그 녀석의 넓이를 계산해. 한 반지름이래.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 곱하기 6 나누기 2 하면 밑면의 넓이가 될 것이고 높이가 얼마만큼이야?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6이라고 했는데 자, 그림이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책에 있는 그림 잘 나와 있어. 그럼 요만큼이 6인 거잖아. 그치? 한 변의 길이가 책에서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여기도 똑같이 6이야. 알겠니? 똑같이 6이야.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왜 이렇게 되어는 지금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조금 불가능해요. 사실은 내가 약간 심화 문제라서 그런데 나중에 2학년 거 도형 공부하면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나중에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어쨌든 전체 그 뿔의 높이가 6cm가 아니라 12cm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삼각 뿔이니까 뿔은 마찬가지로 부피는 나누기 3 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이제 뭐를 뺍니까? 작은 삼각뿔의 부피 요 위에 있는 거 빼는 거야. 자, 그럼 잘 봐. 거기 P점하고 Q점이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점선으로 표시된 요 부분이 6cm의 절반이 3cm가 된단 말이야. 중간에 잘라진 부분 있죠? 자, 그러면 작은 삼각뿔의 부피는 자, 뭐 이런 식으로 생긴 삼각뿔이겠지? 그럼 밑면이 마찬가지로 중점이 이렇게 중점이 찍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도 똑같이 3cm가 된다. 물론 여기 각도는 몇 도가 되겠어? 90도가 돼. 네, 이거 정리면체 바로 위에 얹혀져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90도가 된다. 자, 그럼 계산해보자. 밑넓이는 3 곱하기 3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작은 삼각뿔은 높이가 6이야. 그치? 근데 얘도 뿔이니까 3으로 나눠야 돼. 자, 계산하면 이게 63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냐? 72구나? 72에서 야, 이거 잠깐만. 맞구나. 이거 2니까 이게 9구나. 약분된 게. 그러니까 63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최종 답은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지. 그냥 바로 쓰자. 216에서 63을 빼면 됩니다. 153이네. 세제곱 센티미터. 자, 됐나요? 자, 앞으로 넘어갈까? 더 있을까? 괜찮아요? 자, 발전 문제에서 질문할 거 더 얘기해 보세요. 발전 잘 모르겠는 거. 7번이요. 응? 이거 왜 풀어준 거지? 기분. 아니 안 풀어줬냐? 네. 그래, 해줄게. 부피 먼저 계산해볼까? 자, 얘는 뭐 이름이 따로 정해져 있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원칙적인 풀이는 전체 정육면체죠? 전체 정육면체 부피에서 파형이 있는 거 빼면 되지 않겠어? 근데 파인 게 어떻게 돼 있냐면 반지름이 3이고 중심각이 90도짜리라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거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겠지? 자, 이거를 밑면으로 하는 기둥의 부피를 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러면 전체 정육면체는 10의 세제곱이죠?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거기에서 밑면의 넓이를 계산하면 파이 r 제곱 곱파이에다가
4분원이니까 360도분의 중심각이 4분의 1이죠 여러분. 4분원 나누기 4한 거. 자, 그 다음에 이 녀석의 높이가 얼마냐면 10이네. 전체 높이 10이잖아. 자, 그거를 빼는데 계산을 하면 전 얘는 파이가 없고 얘는 파이가 있다 보니까 빼기가 더 이상 안 되죠. 자, 그러면 2분의 45파이? 네. 자, 그냥 여기 쓰면 답이야. 끝이야. 자, 이게 끝이야. 단위도 쓰냐? 제곱센치. 자, 뭐 어디가나 부피는 다 쉽게 나와요. 자, 이제 건널기를 해보자. 팔 번 내야 되지. 8번 내죠. 자, 건널비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녀석이 명칭에 따로 없다고 해서 파여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얘도 위에서부터 부채꼴 모양으로 올고줄 모양 반듯하게 깎아내린 거거든. 그럼 얘도 굳이 따지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부피 계산할 때도 통하는 얘기이긴 한데 이렇게 생긴 거를 밑면으로 갖는 사각기는 아니죠. 그냥 기둥 형태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그럼 기둥은 건널비 계산할 때 밑넓이 곱하기 2한 다음에 옆넓이 더했잖아. 맞지? 자, 그럼 밑넓이를 이를 한번 생각해 볼래.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변의 길이가 10이었으니까 10 곱하기 10이죠? 그럼 10 곱하기 10 한 거에서 여기 파여있는 게 아까 반지름 3짜리 4분원이 파여있는 거잖아. 자, 여기 써줄까? 여기 3이고 여기 3이고 여기 90도인 거지? 자, 그럼 넓이 계산하자. 파이 r 제곱하면은 곱파이인데 4분의 1을 곱해야 되잖아. 4분의 1. 근데 이 밑면이 몇 개가 있는 거죠? 2개가 있는 거죠. 곱하기 2를 하세요. 밑넓이 2개 끝났지? 자, 옆넓이는 자, 기둥은 무조건 밑면의 둘레 길이에다가 높이 곱하면 돼. 그게 무조건 옆넓이야. 다 그래. 예외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을 밑면이라고 생각했잖아. 그럼 둘레를 계산하는 거야. 자, 그럼 따져볼래? 여기 10일 것이고 여기 10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3만큼 잘라냈잖아. 그럼 여기 7이겠죠? 여기도 7이겠죠? 이렇게 다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호의 길이는 뭐 계산하면 되잖아. 해볼까? 자, 그럼 10이 2개 있으니까 자, 이거 한꺼번에 더할 거야 우리? 네. 20이고 14니까 34죠? 네. 자, 거기에다가 4분원의 호의 길이 계산하는 거야. 자, 4분원 2파이r 곱해야 되겠지? 호의 길이는 공식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2파이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 자, 반지름이 3이고 360도분의 90도니까 4분의 1을 곱하면 된다고. 4분원은 무조건 나누기 4야. 자, 됐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면 윗면의 둘레 길이. 거기에다 뭐를 곱한다? 높이를 곱한다. 높이 얼마예요? 10이죠. 이렇게 하면. 자, 됐니? 자, 모든 기둥 형태는 옆넓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돼. 자, 계산을 그냥 해줄게. 그러면은 540이고 더하기 2분의 20. 이게 2분의 21 나와. 파이. 파이. 자, 제곱센티미터. 또 우리 반이 선행이 느린 반은 아니야, 얘들아. 그래서 선행반도 당연히 아니고 1년 선행이 뭐 느린 건 아니에요. 워낙에 말도 안 되게 수준도 모르고 지도 빨리 빼는 애들이 워낙에 많아서 그렇지. 니들 지도에 보면 선행 빠른 애들 치고 제대로 소화하는 애가 없어. 정말 머리가 좋은 애 아니면 그 선행량을 못 받아들여. 말도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너무 과해, 선행량이. 나는 그런 걸 알고 있지만 또 이제 부모님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있다 보니까 선행을 나가긴 해. 근데 난 그렇게 선행 빼는 걸 좋아하지는 않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나갈 거야. 너무 어려워하면 진도 안 나가요. 복습 항상 해야 됩니다. 복습 안 하고 넘어가면 본인들만 고생이야, 결국에.
자, 8번 해야 되죠?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밑면이 원래 원기둥이래. 원뿔인데 밑면이 이렇게 생겼어. 사고너를 팠다? 이렇게 팠다? 그 다음에 거기가 PQ라고 적혀 있는데 그냥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연결된 상태에서 뿔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눠서 풀어. 자, 이렇게 해요. 4분의 이렇게 생긴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뿔의 부피를 먼저 계산을 하는데,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지? 밑면이 원래 원이었는데 요만큼 덜어내겠지. 4분원만큼을 덜어내고, 그래서 과정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 원뿔의 부피를 계산합니다. 자, 반지름 얼마라고 적혀있지? 3이라고 적혀있죠? 그럼 파이 r 제곱하면 9파이고 높이가 12죠. 자, 12. 근데 3분의 1을 곱해야 원뿔의 부피죠. 근데 이건 원래 기존에 있던 전체 원뿔인 거고 4분의 1만큼 덜어낸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 덜어냈으면 얼마큼 남아있어야 돼요? 4분의 3이 남아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4분의 3까지, 아이고 이거 기존이구나. 미안하다. 자, 그럼 식을 한번 쓸까? 그럼 얼마죠? 36파이죠? 그러면 풀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4분의 3이 남아있다고 했지. 그러면 식을 쓰면 4분의 3 원뿔이라고 그냥 개념은 아니고 표현상 이렇게 쓰자. 남아있는 게 4분의 3만 남아있는 거잖아. 4분의 3 원뿔의 부피를 계산하면 여기에다가 뭐 곱해? 4분의 3 곱하면 되겠죠? 그럼 27파이. 자, 이건 단위 쓸까? 그럼 이게 뭐냐면 주황색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부피 계산한 거야. 근데 하나 더 계산해야 돼. 노란색. 노란색은 어떻게 생겨본 거냐? 여기 직각삼각형이죠? 그럼 세 번째는 이렇게 돼요. 이 녀석을 밑면으로 하고 높이가 똑같이 10이잖아. 붙어있는 게. 높이가 10인 굳이 따지면 이거 얘도 뿔이죠? 삼각뿔이죠? 나눠서 풀었는데 자, 그러면 반지름이 아까 3이었지? 지금 여기 이렇게 90도겠죠? 계산해보자. 파이 r 제곱 3 곱하기 3 나누기 2하고 높이가 10이라고 했고 얘 뿔이니까 나누기 3 해야지. 얼마니? 15? 15 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자, 그럼 최종 답은 15 맞냐? 18. 아닌가? 45. 맞지 않냐? 15. 15 맞아요. 근데 답은 아 이거 10이 아니라 12를 곱했는데. 아, 높이가 10이구나. 그럼 앞에도 잘못한 거 아니야? 맞아요. 앞에도 제대로 못했네? 그건 맞아요. 그러네요. 자, 그럼 18이네요. 높이 잘못 썼네. 그럼 얘도 18이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최종 답은 어떻게 하면 되냐? 요거랑 더하면 되겠죠. 노란색을 밑면으로 하는 거, 주황색을 밑면으로 하는 10 거. 있는데 높이는 높이 저기 높이는 10. 응? 10이에요. 저기 세 번째 밑면 높이는 거기 그 말고 오른쪽. 그 오른쪽에 저기 노란색으로 써진데 응. 높이 10. 이거 18이었었지? 12죠? 응. 자, 됐지? 왜 하필?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는 거니까 더하기 안 된다? 그럼 18 해놓고 제곱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하면 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자, 뿔은 뿔인데 4분의 1을 덜어낸 4분의 3 원뿔의 부피를 따로 계산하고 전체 원뿔의 부피를 계산한 다음에 4분의 3을 곱한 거죠. 살아남은 게 4분의 3만큼 남아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옆에 붙어있는 노란색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자, 얘도 뿔 모양이잖아. 삼각뿔의 부피를 계산해서 두 개를 더해준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딴 거 뭐 도와줄까요? 발전 문제 많이 어려운데 이제 없어요? 없어요. 1번이요? 자, 모르는 거 당당하게 물어봐 얘들아. 내가 지나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3번 문제를 풀어줬네. 그치? 네. 자, 1번. 건널비 부피 다 못 구했니? 네. 둘 다? 그래. 자, 얘도 부피 먼저 계산해볼까요? 자, 이거 풀고 잠깐 쉬자, 우리. 네. 자, 감사합니다. 쉬어야지. 어떻게 되냐, 궁금하네. 자, 부피는 항상 밑넓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얘도 기둥 종류입니다. 그럼 밑면에 어떻게 생겼는지 그 밑면만 따로 그려보자. 기둥이 사실 건널비 계산하는 게 제일 간단한 편이야. 무조건 밑면 2개고 옆면은 밑면의 둘레에다가 높이 곱하라고 그랬잖아. 자, 구조가 여기 나눠진 그림이 잘 보면 보여요. 여기 4라고 적혀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8이고 3, 3 그리고 여기가 5, 여기가 5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네. 잘 보십시오. 그러면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자, 왜 나눠줬겠어? 2개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라는 거잖아. 근데 나눠놓으면 이거 사다리꼴입니다. 이거 사다리꼴. 자, 넓이 계산합시다. 밑넓이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하면 되는데 똑같은 게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으니까 사실은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되지. 자, 여기까지가 뭐야? 밑면. 자, 여기에다가 다시 뭐를 곱한다? 높이가 8cm입니다. 자, 됐죠? 따로 그 기둥이니까 뭐 할 거 없어. 8, 2, 80, 자, 건넓이는 똑같아요. 밑면 넓이 계산해서 곱하기 2. 자, 근데 밑넓이 이미 여기 계산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넓이. 근데 이거 곱하기 1을 하면 안 되죠? 밑넓이는 여기까지 하면 밑넓이지. 아니다. 잠깐만. 얘를 2분의 1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전체 넓이가 이거잖아. 그치? 자, 이거 계산하면 뭐 나오니? 이게 36이지? 12, 36이네요. 밑넓이가 36이네요. 자, 근데 2개가 있잖아. 위아래. 곱하기 2를 해야 돼. 거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해? 옆넓이는 둘레 길이에다가 높이 곱하는 거란 말이야. 자, 다 써있어요. 여기도 8이잖아. 자, 그럼 다 더해봐. 16이고 16이고 22고 30이 되겠네. 다 더하면. 맞죠? 밑면의 둘레 길이가 30이에요. 높이는 얼마예요? 8이에요. 자, 72 더하기 이거 얼마지? 8이 16, 8, 2, 5, 6? 그럼 328 8. 맞네. 328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돼.